요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힘들게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죠. 사표를 쓰게 되는 이유의 80%가 상사 때문이기도 하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만 원수보다 못한 상사는 회사에서 매일 만나야만 하죠. 그렇다면 리더의 어떤 말들이 부하 직원들을 얼어붙게 하고 그들을 나쁜 상사로 만들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사의 어떤 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할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그 첫 번째는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최악의 말과 행동으로 무시와 모욕을 꼽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회의 중에 상사가 괜히 의견 낼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냥 묻는 말이나 대답해. 혹은 지금 상태를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 모르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어. 와 같은 말들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절대 잊혀지지가 않죠. 어쩌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팀원들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무시나 모욕을 주는 리더의 행동이야말로 최악의 행동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상사들은 업무적 꾸지람과 인격적 모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야단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때린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죽어나가기 바쁘죠. 이런 모습의 리더는 아무리 멋진 비전을 선포하고 열정적으로 설득을 해도 부하 직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대해 애정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해지죠. 게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상사 중에는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고요. 온갖 욕들은 기본이고 야, 넌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사만 생각하면 욕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리더십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뒤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조직을 병들게 만들죠.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라면 상무나 땅콩 회항 등의 사례는 당사자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고 평상시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욕하는 습관이 회사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죠. 당연히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쳐지지도 않고요.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2번째는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내 탓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리더의 대표적인 모습은 책임 회피죠. 지금까지 상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다가 성과가 좋지 않자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면 엄청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꽤 많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은 이 상황이 잊혀질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임 회피는 잘못된 일을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리는 행동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원에게 미루는 경우도 많죠.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사가 저 위치까지 올라갔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쨌든 리더의 궁극적인 역할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내 탓이라는 말과 행동이야말로 조직에 대한 회의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행동이죠.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3번째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입니다.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하려고 하는 독선적인 리더가 회사에는 의외로 많죠. 반대로 결정도 못하고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유부단한 리더도 꽤 많고요. 많은 사람들은 상사가 비논리적이고 옳지 않은 의견을 강요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가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하죠.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상사, 지시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상사,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처리하는 상사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에도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컷 의견을 말하게 해놓고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하 직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리더들은 회사를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하는데 의외로 승승장구하는 리더들이 꽤 많죠. 겉으로 보면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을 때려잡고 있는데 말이죠.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네 번째는 자꾸 바꿔서 미안한데 이렇게 다시 해봐입니다. 상사가 의사결정을 피하거나 미루고 한 번 내린 결정이나 방향을 자꾸 바꾸면 부하 직원들은 언제 또 결정이 번복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방향 제시를 제대로 못하는 상사는 정말 피곤하고 계속 수정만 시키다가 결국 사장되는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퇴사하고 싶어집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원칙이 없거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업무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의식도 없고 자신의 상사에게 물어볼 용기도 부족하니까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못하고요. 이로 인해서 부하 직원들은 매일 야근하면서 죽어나고 PPT 보고 버전이 20을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만약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가 부하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명확하게 의사결정하는 습관과 일관된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행해야 하지만 이미 업무 스타일이나 생각이 고정되어서 변화하기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회사에서 인정까지 받아서 리더가 되었으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마지막 5번째는 꼭 해봐야 알아? 절대 안 된다니까 입니다. 마치 썩은 사과처럼 부정적 시각과 냉소의 전염성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죠. 사사건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상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도 많죠. 상사의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때문에 부하 직원 모두가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런 상사는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죠. 부하 직원들의 부족한 모습만 지적을 하게 되고 열정적인 모습을 외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고 실수나 실패만 들춰내서 부서의 성과나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심한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직원 험담과 욕을 하는 상사도 있고요. 오래전에 잘못한 부분을 들춰내는 뒤끝 있는 상사도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리더라면 직원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솔선수범과 긍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같이 일하는 상사가 목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만 늘어놓는다면 부하 직원들은 그를 상사나 리더로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고 성과는 바닥을 치게 되죠. 지금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게 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백 가지의 말과 행동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과 행동들이 쌓여 부하 직원들은 사표를 쓰게 됩니다.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건 바로 상사인 여러분들의 리더십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또라이 같은 상사나 양아치 같은 동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도 또라이가 있지만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해도 그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또라이들이 존재하죠. 만약 회사나 내 주변에 또라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또라이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만 하고요. 모든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열망으로 가득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몰입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인정과 칭찬의 말, 도전과 성장을 이끌어주는 말, 공감과 격려의 말과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 등 이런 종류의 말들은 항상 듣고 싶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상사의 어떤 말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 첫 번째는 당신은 충분히 잘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 입니다. 솔직히 상사의 이런 인정과 격려의 말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어떤 직장인은 신입사원 시절 얼굴만 알고 있던 임원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주며 열심히 하라고 해줬을 때 그 임원과 조직 전체에 대해서 감사함과 애사심이 커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와 비슷하게 업무에 큰 문제가 생겨서 상사에게 작살날 줄 알았는데 따뜻한 위로와 충고를 해주는 상사에게 되려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런 공감과 격려의 말들은 모든 직장인에게 큰 힘이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방향성 없는 지시와 질책, 그리고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야 그것도 모르냐고 화내기 일쑤죠.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의 인정과 격려의 말들을 기대하고 항상 그리워합니다.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 두 번째는 이 일은 당신 덕에 가능했어. 너무 고맙고 수고했어. 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확실히 동기부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인정과 칭찬이죠. 어느 대기업 임원은 신입사원 시절에 당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 자네는 어렵고 힘든 일도 참 잘해라고 칭찬해줬던 상사 때문에 자신감도 갖게 되고 직장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인정과 칭찬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많은 이들이 제3자를 통해 상사가 나를 칭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솟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상사에게 직접 듣는 칭찬도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칭찬도 부하 직원들을 충분히 동기부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량을 상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상사가 충분히 나를 인정하고 만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 80% 정도는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 칭찬을 해주시고요. 20% 정도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칭찬도 해줄 필요가 있죠. 물론 칭찬보다 지적이나 질책이 많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고성과를 내고자 하는 상사는 칭찬은 이렇게 하시고 질책은 조용히 1대1로 하시길 바랄게요.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에 세 번째는 요즘 많이 힘들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지?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상사의 말과 행동으로 배려와 관심을 꼽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셨던 멘토이자 상사 덕분에 저는 20년을 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의 가족이나 건강 등을 걱정하며 챙겨줄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은 상사의 개인적인 관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게다가 상사를 싫어한다면 상사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원래 모든 말과 행동은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상사의 개인적인 관심 자체를 혐오하기보다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기부여도 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회사가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하거나 배우자나 애인을 초대해 입사를 축하해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 4번째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추진해봐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상사의 태도로 책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부하 직원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부하 직원들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추진해봐라고 말하는 상사를 만날 때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아지죠.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임파워먼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충분히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책임에 대한 말은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죠. 게다가 좋지 않은 성과나 결과가 나와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상사를 신뢰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죠. 결국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상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사가 스스로 감수해 줌으로써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는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업무 한번 해볼래? 입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통해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정과 신뢰의 말이기도 하고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통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나에게만 일을 줘서 억울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부하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상사죠. 부하 직원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사라면 이미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정말 최고의 상사고요. 이들은 인생의 멘토로서 상사가 지혜와 정보를 줄 때, 그리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때,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비용이라고 나를 격려해 줄 때 등 부하 직원들의 장점에 맞춰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사에게 엄청 고마워하죠. 원래 부하 직원들은 인정과 성장 욕구에 항상 목말라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상사의 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 상사는 거의 손에 꼽죠. 우리는 상사의 인정과 칭찬 한마디에 한 달은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지적과 질책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만 할 수 있다면 부하 직원에게 적합한 당신만의 한마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없다면 여기서 언급한 5가지 중 1가지라도 먼저 해보시고요. 당연히 처음엔 서투르고 어색해서 힘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꽤 괜찮은 상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수풀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